안녕하세요. 실전 투자자 아상입니다.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면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많이 모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0년간 스파이, QQQ ETF보다 수익률 안정성 측면에서 더 좋았던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우선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백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개의 비교군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단순 스파이 ETF에 투자해 S&P 500 지수에 100% 투자하는 방법이고 레버리지나 리밸런싱도 없고 추가 자본금도 중간에 투자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. 두 번째도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고 투자하는 상품만 다른데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에 100% 투자하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레버리지, 리밸런싱, 추가 자본금 투자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투자 방법인 ETF입니다. 전통적인 60-40 전략에 1.5배의 레버리지를 더해 투자하는 방법인데요. 우선 간단하게 60-40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전체 주식의 60%, 미국 전체 채권의 40%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법입니다.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명한 전략입니다. 이번 백테스팅에서는 미국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VTI ETF의 60%를 투자했고 채권은 만기를 단기, 중기, 장기로 나눠 각각 8%, 24%, 8%를 SHY, IEF, TLT ETF에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는 50%를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분기별로 레버리지 비율과 각 구성 종목 간의 리밸런싱을 하고 마찬가지로 추가 자본금 투자는 없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. 참고로 투자기간은 전부 2003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 20년간으로 설정했습니다. 첫 번째로 스파이 ETF와 앞에서 말한 60-40 전략에 1.5배 레버리지를 더한 90-60 전략을 비교해보면 표에서 포트폴리오 1이라고 적힌 부분은 90-60 전략인데요. 2003년에 초기 투자금을 $10,000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22년에 가지게 되는 금액은 90-60 전략이 113,998달러, 스파이 ETF는 73,686달러로 43,312달러가 차이가 나게 되고 CAGR인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90-60 전략이 13.6%, 스파이 ETF가 11.03%로 2.57%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로 90-60 전략의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MDD라고 불리는 맥스 드로우다운은 고점 대비 하락률로 90-60 전략이 마이너스 40.72%, 스파이 ETF는 마이너스 50.80%로 90-60 전략이 더 안전하고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안전한 수치인데 90-60 전략이 0.99, 스파이 ETF는 0.73으로 역시나 90-60 전략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끝으로 소르티노 지수는 높을수록 더 초과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데 90-60 전략이 1.56, 스파이 ETF는 1.10으로 90-60 전략의 수익률이 더 우수합니다. 전체 기간 동안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90-60 전략, 빨간색이 스파이 ETF인데요. 전반적으로 90-60 전략의 수익률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봤을 때 대폭락이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보시는 빨간색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인데 90-60 전략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4.95%, 스파이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6.81%로 위기 속에서도 90-60 전략이 더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실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고 하기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보더라도 90-60 전략의 수익률이 29.17%, 스파이 ETF의 수익률은 18.37%로 반등 시에도 90-60 전략이 더 우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QQQ ETF와 90-60 전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표에서 포트폴리오 1이라고 적힌 부분은 90-60 전략인데요. 2003년 초기 투자금을 $10,000로 놓고 계산해보면 2022년에 가지게 되는 금액은 90-60 전략이 113,998달러, QQQ ETF는 172,015달러로 QQQ ETF의 수익률이 더 우수하고 CAGR인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90-60 전략이 13.6%, 스파이 ETF는 16.08%로 2.48%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어 QQQ ETF의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MDD는 90-60 전략이 마이너스 40.72%, QQQ ETF는 마이너스 49.74%로 90-60 전략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샤프 지수는 90-60 전략이 0.99, QQQ ETF가 0.88로 90-60 전략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소르티노 지수는 90-60 전략이 1.56, QQQ ETF는 1.42로 연평균 수익률과는 다르게 소르티노 지수만 본다면 90-60 전략의 수익률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90-60 전략, 이번에 빨간색은 QQQ ETF인데요. 2016년 전까지 굉장히 주가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기간을 보게 되면 먼저 보시게 되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인데 역시나 90-60 전략이 더 안정적이어서 90-60 전략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4.95%, QQQ ETF는 마이너스 41.73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20년을 보게 되면 90-60 전략의 수익률은 29.17%, QQQ ETF의 수익률은 48.40%로 반등시의 수익률은 QQQ ETF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90-60 전략과 QQQ ETF의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바로 2016년 이후부터인데요. 2016년 이후부터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나스닥 주가가 좋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봤을 때 안정성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90-60 전략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. 한 가지 단점은 리밸런싱을 매 분기마다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리밸런싱을 매 분기마다 하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. 회사도 가야 하고 다른 일도 많아서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사실 90-60 전략은 이미 ETF로 상장되어 있어서 하나의 ETF로 효율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. 90-60 전략의 ETF는 NTSX인데요. 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41달러 정도 하고 있고 ETF 소개 내용을 잠깐 보면 소개 내용에도 60-40 전략에 레버리지를 50% 더해 150%로 운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또 수수료는 0.2%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ETF 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 장기적으로도 모아가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배당률도 0.87%를 주고 있는데 이 작지만 소중한 현금 흐름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주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의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NTXX ETF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